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428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하루 종일 상속세 납부 사회 환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을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상속세가 일반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한 10억 정도를 상속을 한다면 네. 공제가 엄청 많습니다. 네. 동거 가족 공제, 부모 자식 공제. 그래서 10억 정도는 상속세 내지 않고요. 만약에 20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잠시만요. 방식입니다. 10억 정도 상속받아도 세금 안 내요? 안 냅니다. 아, 진짜요? 예, 되게 좋아하시네요. 상속세를 낸다 하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상속세 나왔어 조금이라도 냈어 그럼 엄청 부자인 거예요. 엄청 부자예요.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여기 방송 듣고 계시겠지만 상속 어지간해 받아서는 상속세 내지를 못해요. 아이고 아버지.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아이고. 네.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못 냈습니다. 네. 내고 그런데요. 싶었지만. 그런데 이제 일정 그 금액 이상이 되고 그러면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50%에 가까울 수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지금 같이 주식 같은 걸로 이제 받았을 때는 네. 할증 같은 게 꽤 됩니다. 네. 최고 주주일 때 할증되고 해서 이게 지금 상속 자체가 12조로 계산이 됩니다. 네. 삼성 관련해서 네. 아마 이 12조는 우리나라 상속세 역사상 최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다른 쪽으로 환원하거나 그렇죠. 냈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좀 어쨌든 상속세로 따졌을 때는 아주 역대적인 네. 세계적인 규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액수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약간 좀 착시 내지는 오해를 빚기 쉬운 네. 것 같아요. 언론들이 이렇게 기사를 쓴 거 보면 굉장히 그 기자분들이 흥분하신 것 같이 기사를 그렇죠. 너무 걱정해요. 막 사회에 환원한다는 등 어떻게 낼 건지 모르겠다는 등 막 이렇게 12조 13조를 예. 계속 지금 세금 내야 되는데 어떻게 걱정하는데 상속받는 재산이 일단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받으니까 많아요. 되죠. 이거를 계산을 했었을 때 따진 게 지금 주식 가치를 따졌을 때 한 20조 가까이 된다고 그래서 그걸 12조 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것까지 합하면 훨씬 넘죠. 사실 되겠죠. 부동산 사실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시가를 따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고요. 네. 그냥 다른 거 제외할게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 받고 있는 거 관련해서 네. 삼성전자를 사실은 거의 무상으로 자기가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500조예요. 500조인데 지금 더 넘죠? 지금 더 넘죠. 1분기에 네. 9조 3천억 원의 이득을 봤어요.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입니다. 이거는 매출이익도 아니고요. 1053님께서 보통 상속받으면 상속을 얼마 받는지 뉴스에 나오는데요. 삼성 관련해서는요. 상속을 얼마 받는지 뉴스는 안 나오고 상속세가 얼마인지 뉴스만 나오는 것 같아요. 마치 돈은 안 받고 세금만 내는 것 같아요. 딱 제가 하려던 말씀이 이거 정확합니다. 정말 예리하신 분이에요. 이게 기자분들이 그거는 기사를 찾아봐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12조 13조 적다는 돈이 아니라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했고 그나마도 상속세 납부 안 하고 비정상적으로 이 삼성 물려받았다는 의혹으로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12조 13조가 큰 돈이지만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12조는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식은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주식은 아마 이 3남매죠. 이 3남매하고 그 홍라이 여사 이거 받을 건데 이 상속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4명이 가져갈 거니까요. 상속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는 주식은 눈에 다 시가가 다 나와 있어요. 19조예요. 20조. 그거에 대한 상속세가 12조라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사실은 부동산이나 양 변호사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고가의 미술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계산 자체도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사실은 눈에 딱 띄는 것만 12조다. 네. 근데 그거 엄청 많다라는 식으로 지금 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네, 많은 재산을 받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치만 500조, 800조 얘기하는데 엄청나죠. 네. 2257님께서 상속받는 게 죄인가요? 죄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징벌적 상속세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전혀 징벌식 이거는
모든 국민이 똑같습니다. 네. 제가 말했다시피 가난한 사람들, 뭐 받지 못했던 사람들 10억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네. 그 이상이 되면 누진 세율이 적용돼 가지고 10%부터 계속 올라가서 금액이 크면 50%까지 세율이 소득세도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다 상속세도 그래요. 그렇고 다 뭐. 누진세는 적용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아무튼 죽음과 세금만큼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이 상속세를 내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특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2008년에 특검의 당시 이건희 회장입니다. 네. 차명 재산이 그때 밝혀졌어요. 아마 4조 5천? 4조 5천. 을 네.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가 네. 밝혀졌고 이것 때문에 경영에서 물러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다 세금 내겠다. 네. 이거 내 잘못했던 거 다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었어요. 환원이 안 됐어요. 예. 그 사이에 뭐 좀 넘어져 버렸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돈 자체가 뭐 좀 기부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또 그 사실-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희 이상 구속까지 또 되셨었잖아요. 네. 재판받고. 구속됐나요? 구속이 구속 안 됐어요. 구속은 안 되고 수사만 외유했죠. 예, 집행유예 받았어요. 회장에서 물러나고요. 네. 외국으로 나갔고요. 집행유예 받았어요. 구속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사면 받았구나. 사면 받았죠, 나중에. 원포인트 사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 이건희 회장 약속대로 6조 원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세금을 낸다. 이게 큰 뉴스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부한다. 그 이후에 사면 여론 계속 나옵니다. 사면 물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면론 힘 받을 듯 바람 탈 듯 계속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제가 뭐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와 관련돼서 LG하고 SK가 미국에서 잘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는 반도체다라고 하면서 중국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배터리 반도체 계속해서 많이 공급이 될 건데 그 세계 시장을 삼성이 이때 차지해야 된다. 근데 중국에 밀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정부도 못 뚫었던 백신 구하는 거 이재용 부회장이 뚫었다. 근데 정부가 그 다음 날이니까 바로 발표해가지고 2천만 명분 확보했다 발표를 해서 확 죽었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주요 이슈를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재용 부회장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좀 너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신 연결시키는 건 저는요 좀 보면서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뭐 제 개인적 얘기가 좀 그런데 삼성 관련된 곳에서 뭐 무슨 뭐 강의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네? 삼성 쪽에 뭔가 뭐 강의 비슷한 얘기가 또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어요. 법률 강의 같은 거. 그런 좀 나도 삼성 욕 좀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가면 돈이 달라요. 강연비가. 아니, 돈이 말도 안 되게 달라요. 네. 그 자본의 힘이라는 게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이 기자들이 결국은 광고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꾸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백신도 이재용 부회장이 하면 될 거다. 그렇게 쓰고 막 절에서도 막 스님들 막 사면하자 그러고 이 모든 것이 저는 자본하고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광고하고 관련성이 있다. 그건 다 아는데요. 얘기하고 제가 싶어요. 말씀드리는 건 너무 티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티가 많이 나죠. 너무 티나기는 안 티가 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납니다. 오늘 아까 상속세 얘기 잠깐 하나만 더 붙이자면 또 2조 원이 넘는 액수의 미술품들을 더 이제 환원을 네. 했다 사회에 보냈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그것도요 엄밀하게 따지면 만약에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또 미술품은 네. 미술품을 샀을 때 네. 그래 들어올 때 이 세금 문제도 있어요. 아유 지금 복잡하십니다. 미술품은. 그리고 기부할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할아버지인 이병철 때부터 네. 일종의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수집한 부분도 있지만 그 모으는 것 자체가 사회 활동이라고 했었거든요. 선대에서는. 그래서 잘 관리해서 미술품이나 예술 박물관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해서 이거를 사회 활동으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게 오히려 사회 활동인 거지. 네. 이제 가지고 있어봤자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골치 아픈 그런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국가에 기부한 건데 그것도 대단히 엄청난 일인 것처럼 물론 뭐 반길 수도 있죠. 네네. 근데 반길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또 한꺼번에 처리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마키님께서 정선의
인왕재색도 진품입니까? 얘기합니다. 진품입니다. 다 진품이에요. 네. 지금 4459님께서 물론 삼성 일가의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기부를 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부조차 안 하는 재벌가 너무 많거든요. 네, 기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잘했다 하죠. 잘했다고 지금 방송 처음에도 칭찬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갈까요? 네. 과거 정부에서는 이건희 회장 사면, 경제인 사면 빈번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데 그렇죠. 이번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할까요? 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명박 MB 정부 때 보니까 정몽구 회장이라든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특사로 풀린 적이 있고요. 그때 기억하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사면 받았습니다. 원포인트 집행유 사면. 받고. 네. 그리고 박근혜 때는 최태원하고 이재현 회장이 사면을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CJ나 뭐 이렇게 SK가 좀 특혜를 좀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는 사면 자체가 없어요. 경제인 사면은 아예 없습니다. 예. 아예 없기 때문에 한 다음에 이제 8월 8일오거든요. 3일절이 뭐 지났으니까 8.15 때 사면을 하냐 안 하냐. 아니 석탄일, 석가탄신일 사면하라고 지금 기사가 그렇게 많이 너무 났어요. 빨라요. 네. 그거 뭐 지금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근데 지금 삼성과 관련돼서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삼성과 관련이 된 게 제일 액수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두 사람은 사면을 안 시켜줘야 되나요? 네. 그 연결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만 사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건 근데 삼성에서는요 좀 네.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음. 이재용 부회장 하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두 대통령이 그러니까 둘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괜히 그 사면론이 나왔다가 국민들한테 싸늘한 시선을 받아가지고 더 어렵고 네. 지금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또 뭐가 있냐면 국민들도 더 이상 이제 왜 이 사람이 없다고 경제가 삼성이 안 들어갈까? 이거는 더 이상 안 믿거든요. 더 잘 벌어요 지금 보면. 네. 9조 넘는 1분기에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올 1분기에 그렇죠. 9조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고 사람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재용 부회장 미워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없습니다. 그 언제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세계 1위 기업이 한 사람이 의존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냐고. 그게 오늘 리스크가 크면 그 글로벌 그 기업이 수혜가 아닌 맞지도 거예요. 않는 거죠 사실은. 고석희님께서 통일도 이재용에게 맡기자. 예? 통일을 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사면해준다 이렇게. 야, 얘기합니다. 뭐 우주여행 뭐 다 맡기자 그래 보자 한번 진짜로. 아유, 아니 그건 한다면 찬성할게요. 통일할 수만 있다면. 알겠습니다. 불법 승계 재판이 이제 시작한 거죠. 그렇죠. 제대로 시작은 아직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소 사실을 낭독했고요. 첫 재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네. 4시간에 걸쳐서 변호인들이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검찰 측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 같은 경우 크게 세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모직하고 삼성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합병하고 시세가 조정되고 이런 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고요. 예. 회계 부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여기 외부 감사법 위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허위 증언 같은 것들 또 네. 이 거짓 증언을 시켰던 것 위증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적용된 범죄는 16가지 정도가 되고 검찰은 요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지휘라든지 이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삼성에서는 맞받아쳤던 거죠. 지금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 비율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때는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것과 달리 삼성물산은 건설 쪽이 줄었는데 건설 경기는 하락세였고 삼성이 미래의 산업 차세대 그러니까 반도체 이후로 잡고 있는 지금 바이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잖아요. 바이오 산업, 신재생 에너지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그 기술을 갖추고 있으니까 합병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결국 이제 그룹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거기에 미래전략실이 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참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 합병하고 회계하는 일들이 2015년 이후로 계속해서 경영상 필요해서 했었는데 검찰은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활동 전체를 마치 무슨 범죄 조직이 계속 활동했던 것처럼 모두를 다 엮었다. 이렇게. 그렇게 삼성에서 주장하는데 네. 이 관련 당사자들
예, 실물을 봤던 사람들은 사법 처리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증거인멸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형도 있고요. 집행유예 받은 경우도 있고요. 국민연금에서 또 그리고 이런 홍완선, 문영표죠. 문영표 같은 경우 이사장 같은 경우는 벌써 징역형을 받아서 아직 감옥에 나왔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2년 됐어요? 오래됐거든요.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네. 본인들은 일단은 공모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부회장이 네. 플랜 B는 없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뜻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재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금 증인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요. 부인하면서 증거를 부인하면 그 진술을 했던 사람을 법정에 데리고 오는 게 법정 진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이 검찰이 지금 250명 정도 증인 신청을 한다고 그러고 우선 1차로 12명, 2차로 50명 정도 증인 신청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1차 증인 12명은 법원에서 받아들였고요. 12명 와서 네가 아닙니다. 한 명당 저는 한 2명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2명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 맞아요. 많으면 하루에 2명 한 명 못해요. 정도 한다면 공판이요. 일주일에 2번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거는 전 6개월 넘어간다고 봅니다. 6개월이라니요. 한 3년은 잡아야 될 거예요. 저는 한 7년 예상.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구속 기간 만료가 이제 6개월 정도로 보니까 네. 그래도 6개월 안에는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면 같은 게 좀 급물살을 타면 재판 빨리 전개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재판 엄청 끌 겁니다. 다음 정부 들어올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정치권 상황을 보고 그렇겠죠. 이렇게 재판이 예. 진행되겠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가상화폐 관련된 재판입니다. 가상화폐 가히 열풍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세금을 낸다면서요? 코인으로 돈 벌면. 이 가상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화폐라고 말하지 않고 화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죠. 네, 중앙은행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상 자산 투자자 보호는 할 수 없지만 너가 돈을 벌었으면 세금은 내라. 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등등 지금 운영하는 또 특히 20, 30대 많습니다. 되게 화가 나 있어요. 야, 보호는 안 해주면서 세금을 왜 내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 자산, 가상 화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가상 화폐라고 부르는 가상 자산이라고 부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기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달러 중심으로 했던 우리 현재 금융 체계를 대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기성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간에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좋아하는 국가는 없어요. 네. 근데 하지만 또 현실은 뭐냐면 박병호 존재하고 얘기한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4월에 제일 많았을 때는 하루 거래는 24조였어요. 24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부에서도 저는 그래요.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 맞고 세금 매겨야 되는 거 맞다라고 보는데 그걸 하려면 최소한 안정적인 거래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준 다음에 네. 여기서 안정적인 거래가 손해보면 메워주라 이건 아니에요. 네. 지금은 문제가 너무 난립을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해킹해서 몇억 원을 몇십조 만에 그냥 자기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걸 지켜봤다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는 최대한 막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장은 그래 보호를 쳐줄게 대신에 거기서 돈 보시면 내셔라 이렇게 해야죠. 그게 네. 같은 말이라도 이거 아무것 자산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고 안 돼. 그러면서 돈은 세금 빼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네. 또 언론에서 또 그렇게 쓰는 측면도 있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 정해져 있죠. 공유를 하지 않죠. 네. 야, 가상화폐는 지금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365일 풀가동이거든요. 아니 자산이고 화폐면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네, 사실은. 10분 만에 30분 만에 막 100배씩 1000배씩 1000배까지도 올라. 저는 얘기하긴 저희 집에 처가 이거 좀 합니다. 그래요? 약간 하는데 어때요? 그 인상이 불가불가 웃었다 울었다가 막 바로 그냥 몇 분 단위로 얼굴이 변합니다. 네. 그럼 얼굴 보면 알아요. 엄청 올랐구나, 엄청 떨어졌구나.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알겠어요. 예. 아유 힘드시겠네. 예. 아니요, 근데 뭐 해도 전 좋습니다. 뭐 큰 알겠습니다. 돈 아니니까요. 예. 재판 5분 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257님께서 중국인들 환치기 좀 못하게 좀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불법으로, 그리고 불법적인 일에 지금 이런 가상화폐가 쓰이고 있어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환치기. 그게 환치기.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장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2000번님께서는 이런 또 글을 보내주셨습니다.